자, 혹시라도 이제 그 서비스라는 거 왜 도입하는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고 갑시다. 자, MVC라는 거 잠시만요. 일단 요거 자, 이렇게 MVC죠. 그래서 뷰가 화면이고요. 모델이 데이터고 이제 컨트롤러는 이거 연결을 해주는 거죠. 이 두 개를. 얘가 가운데로 오는 게 좋겠네. 자, 뭐 요런 거죠. 자, 요거 왜 나누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통 이걸 설명을 할 거냐면 제 설명 방식을 조금은 들으셔야 그래도 이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조금 더 의사소통이 될 것 같아서 조금 드리는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레스토랑 요리에 이제 비유를 합니다. 이전 강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비슷하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홀 직원이 있고 뭐 요리사가 있고 이제 여기는 뭐죠? 여기가 홀이지. 여기가 이제 창고 정도 되겠네요. 그죠? 여기가 다 홀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요리고 여기가 홀이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작은 구멍가게 같은 경우는 사장 혼자서 다 하니까 사장이 요리도 만들고 만든 요리를 직접 고객한테 서빙도 해주고 고객이 요구하는 거 들어서 반영도 해주고 혼자 다 하잖아요. 이게 이제 작은 가게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가게 규모가 커져서 이용객이 많아지면은 혼자서 일하기가 벅차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사람한테 일이 몰리게 되면은 이 사람이 실수하면 딱 잘못해도 모든 서비스가 마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제 이 사람이 요리랑 홀을 다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만약 아파요. 만약에 감기 걸려서 하루 못 나오면은 요리랑 홀 둘 다 아웃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 두 업무를 혼자서 맡아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경영을 하려면 우리가 가게 사장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파트를 나누죠. 업무를 나눠서 요리사 따로 구하고 홀 이렇게 따로 구해서 두 명을 두는 게 낫죠. 그래야 이 사람 아프면 그래도 요리는 계속 이 사람이 할 수 있고 홀만 다른 사람 구하면 되잖아요. 요리랑 홀 다 하는 사람 구하는 것보다 홀 할 줄 아는 사람 구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보통 M, 여기가 이제 VC 이렇게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리 역할을 하는 게 우리는 이제 DB에서 데이터 꺼내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쪽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티클 DAO가 요리사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홀은 컨트롤러 있죠. 컨트롤러가 이제 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두 개인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서비스라는 거를 한번 도입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보니까. 자, 그럼 서비스를 도입을 할 거예요. 그럼 서비스는 뭐냐? 이 요리하는 쪽을 보시면은 여기에서 또 우리가 세분화를 시킬 수 있거든요. 업무를. 요리하는 곳에서 세분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제 요리 재료 손질하는 사람 서브 셰프 그리고 메인 셰프는 진짜로 요리를 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또 업무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막 그 요리를 막 하지는 않고 이제 메인 요리사가 야 너 그 뭐 마늘 썰어 와 마늘 파 썰어 와뭐 감자 까 라고 하면은 재료를 막 손질해서 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리사는 그 서브 셰프가
재료 손질해서 준 거를 가지고 진짜 요리를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업무를 나누게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티클, 그냥 컨트롤러, 그리고 DAO가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얘가 사실 DAO가, DB가 재료 창고, 냉장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DAO가 막 냉장고에서 재료 꺼내오잖아요. 데이터 꺼내오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재료를 담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이제 요리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리사잖아요, 요리사. 요리사. 메인 요리사. 자, 이 역할을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서비스라고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만 전달해주고, 재료만 전달해주고, 얘가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리사가 이제 요리 나오면 똑같이 컨트롤러한테 주는 건 똑같아요. 됐죠?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이제 나누게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다 하게 되면은 한 사람 아파버리면 끝나요. 식당 운영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컨트롤러가 아프면 다른 컨트롤러로 대체하기가 좀 쉽다 이거예요. 이 둘은 정상적으로 아직 업무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요리사가, 이 메인 요리사가 말 잘 듣다가 이제 짬밥을 좀 먹어가지고 사장 말을 안 들어요. 사장 입장에서는 이 요리사가 눈에 가시잖아요. 근데 요리사가 재료 손질도 하고 콜도 다 하면은 업무가 막중하다 보니까 쉽게 못 잘라요. 근데 이제 얘가 요리만 담당을 하면은 다른 요리사로 대체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인 레스토랑, 식당에서 이런 이유로 파트를 나누는데 나누려고 하면 더 나눌 수 있죠. 근데 이제 저희 프로그램 세계에서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프로그램 세계에서도 더 나눌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우리가 왜 이제 서비스를 왜 사용하냐라고 하면은 손쉽게 갈아치우려고 또는 이 우리 식당에서 하는 요리사를 다른 출장 보낼 수 있죠. 내가 체인점을 냈어요. 그럼 다른 체인점에서 갑자기 요리사가 일을 못하게 된 상황이면은 이 요리사를 그 체인점에다가 보내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이렇게 좀 더 유연한 업무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업무를 좀 잘게 쪼개는 거고요. 실제로 프로그램 세계에서도 컨트롤러에 많은 걸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아직은 많지는 않지만 이제 기능을 추가하다 보면 여기가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자, 그러기 전에 일단 우리가 쪼개놓자라는 게 의도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컨트롤러 DAO까지는 아는데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좀 만들게요. 아티클 서비스. 사실상 이 세 가지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식당에서 요리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이제 어떤 업무를 줄 것이냐.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이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제가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자, 이 컨트롤러는 웹에 관련된 거거든요, 여러분. 자, 부연 설명 조금만 할게요. 그리고 우리 컨트롤러가 웹이거든요, 웹. 그죠? 자, 그리고 그러면은 컨트롤러에는 웹에 관련된 코드로 점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웹뿐만 아니라 나중에 모바일을 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모바일. 자, 모바일로 한다라고 하면은 웹 기술이랑 모바일 기술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코드의 생김새라든지 사용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 다릅니다. 자,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내가 모든 로직을 다 짰어요. 근데 내가 이제 웹이 아니라 모바일로 한번 바꾸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있는 웹 코드를 다 지우고 모바일 코드 막 넣고 이게 막 5,000줄짜리 코드면은 5,000줄짜리 코드를 다 이렇게 다 찾아다니면서 웹 관련된 코드 지우고 그 부분을 모바일 관련된 코드로 바꿔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를 들어서 자, 이 모델 있죠? 모델. 이게 웹 코드거든요. 근데 내가 뭐 모바일 관련 코드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모바일은 웹이랑은 이제 다르게 작동할 테니까 이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얘를 지우고 얘를 넣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코드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웹에 관련된 코드랑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핵심 로직, 우리의 핵심 로직, 우리 어플리케이션의 핵심 로직이 같이 묶여 있으면은 이거를 막 이제 고쳐야 되는데 이제 이 핵심 로직을 여기로 빼요. 그럼 컨트롤러에 뭐만 남는다? 뭐만 남는다? 핵심 로직은 하나도 없고 그냥 웹 관련된 코드만 남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뭐 보통 웹에서 사용하는 게 뭐 리다이렉트 같은 거 또는 파라미터 같은 거 있죠. 요렇게 처리하는 것만 여기서 하고 실제로 이제 비즈니스 로직, 핵심 로직은 데이터베이스에다 뭐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 포함해서 그런 핵심 로직은 컨트롤러에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핵심 로직 따로 빠졌잖아요. 자, 그리고 이 컨트롤러에서는 핵심 로직을 호출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호출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 모바일 코드랑 웹 코드 두 개를 마련을 해놓고 이 핵심 로직을 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같이. 제어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내가 웹, 모바일, 핵심 로직은 하나예요. 근데 얘를 여기다 붙였다가 여기다 붙였다가 여기다 붙였다가 여기다 붙였다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코드를 거의 건들지 않고요. 이 핵심 코드만 여기에 추가를 해주면 되거든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잘 안 와닿으실 수 있으니까 이제 코드로 직접 짜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웹 관련된 코드를 제외하고 자, 얘는 웹 관련 코드죠. 자, 근데 얘는 데이터 처리잖아요. 그죠? 데이터 처리는 핵심 로직에 들어가요. 우리가 핵심 로직을 보통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웹 관련된 거는 컨트롤러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요 데이터 처리 있죠? 얘는 웹에서도 할 수도 있고 모바일에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제 딱 어디로? 서비스로 보내야 됩니다. 그냥 놓으면 안 돼요. 모든 코드는 메서드 안에서 실행되니까 적당한 메서드 하나 만들어 주는 거죠. 뭐라고 할까요? 이게 지금 뭐여서? 디테일인데 코드 자체는 find by id잖아요. find by get by id라고 할게요. 이거는. 자, 이름을 똑같이 하지 않는 이유는 자, 여러분 이게 데이터를 다루는 영역에서의 그 용어랑 이 서비스는 업무 쪽이거든요. 보통은 업무 쪽이에요. 그 업무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랑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때는 세이브인데 실제 이 세이브라는 건 어떤 일로 이루어지냐면 글쓰기, 라이트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비스에서는 라이트라고 하고 DAO, 데이터베이스 쪽에서는 세이브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각 영역에 맞는 이름을 최대한 맞게 지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find인 이유는 select로 우리가 찾잖아요. 전체 테이블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찾는 거니까 find라고 한 거고. 그럼 여기도 find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상관없습니다. find로 하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이제 find로 찾은 거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는 get by id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그냥 이거 그냥 맞춰가지고 기능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첫 번째로는 기능 구현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드를 한번 만들고 쓸 게 아니라 유지보수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거가 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개발을 하시다 보면 실제 업무 전문가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업무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최대한 맞춰주는 게 좋다. 자, 어쨌든 여기서는 그거 하나의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파인드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get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필요한 거 이제 다시 다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아티클 DAO가 이제 여기 필요하죠. 그 서브 셰프는 메인 셰프랑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야지 서브 셰프가 홀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 뭐 소통도 잘 안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서브 셰프를 불러옵니다. 자, 그리고 아이디가 필요한데 여기에다가 4개 변수로 넘겨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홀 직원이 재료 창구, 그러니까 재료 직원이랑 뭐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일이 없어요. 홀 직원은 얼른 요리 받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홀 직원은 메인 요리사랑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get by id를 바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리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아티클이라는 요리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서비스에서는 이 아티클 리턴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느낌만 아시면 돼요. 일단 코드상으로 뭐 달라진 거는 없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면 오히려 서비스가 하나 더 들어가서 코드량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근데 나중을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이게 좋다라는 게 검증이 됐으니까 실무에서도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끊고 갈게요. 일단 이 아티클 뒤에 빨간 줄 뜨는데 무시하시고 주석 처리 해놓고 일단 하겠습니다. 아티클 뒤에 없으니까. 하고 테스트는 해봐야 됩니다. 코드 수정했으면. 일단 서비스 사용을 한 게 디테일 쪽이니까 디테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번 정도 하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이 SQL YOG로 실제 데이터 한번 확인하시고 있는 거 확인하세요. 10번. 저는 10번 존재하니까 얘를 디테일로 한번 꺼내가 보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좀 뭔가 이상하죠? 자, 한번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볼게요. 이거를 탔을 거고요. 탔을 거고 여기에 넘어갔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DAO에 거쳐서 디테일을 찾아왔을 거예요. 아티클을 줬을 거예요. 최종적으로 디테일 화면이 나온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자, 이거 왜 그런 거죠? 이거 여러분들 잠시만요. 10번은 나와야 되잖아. 잠깐만요. 재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빼먹었습니다. 자, 저랑 지금 만약 똑같이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런 에러가 하나 뜨거든요. 자, 아티클 서비스를 찾을 수 없다. 아티클 서비스를 찾을 수 없다. 자, 요거는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 요 아티클 서비스 보시면 컨트롤러에서 요 변수에 아티클 서비스 객체를 원래라면 우리가 new를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스프링 세계에서는 우리 이렇게 하지 않기로 했죠. 아티클 서비스 변수에 이렇게 우리가 required args constructor를 해주면 자동으로 주입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스프링 부트가 여기에다 주입을 해주려면 스프링 부트가 아티클 서비스 객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서비스를 우리가 만들긴 했는데 스프링 부트가 얘의 존재를 몰라요. 그래서 얘를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스프링 부트가 알게 하려면 여러분들 배우셨겠지만 여기 위에다가 컴포넌트 어노테이션을 붙이시거나 또는 서비스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야 되죠. 자, 아마 여러분들은 이 서비스라고 배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를 일단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비스라는 거를 클래스 위에다가 딱 해주면은 이제 스프링 부트가 이 클래스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자신의 저장소에다가 이 아티클 서비스를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필요한 시점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요. 이런 걸 빈이라고 하죠. 자,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신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좀 잘 모르시면은 꼭 질문을 해서 해결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서비스가 잘 들어갔을 거고요. 주입이 됐을 거고요. 테스트 해보고 일단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아티클 DAO가 널이래요. 이것도 자, 서비스에서 파이널 해주시고 동일한 방식으로 require args constructor 해주시면은 스프링 부트가 여기다가 또 넣어주겠죠. 이거는 컨트롤러에 있던 거를 그대로 서비스로 옮긴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요. 그죠? 원래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패키지 분리까지 하고 마무리할 건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 직접 서비스로 옮기시는 실습 시간 드릴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컨트롤러 일단 MVC 기반으로 패키지를 나눈다라고 하면 일단 컨트롤러 필요하죠.
컨트롤러. 자, 이 아티클 컨트롤러를 여기 컨트롤러에다가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DAO 패키지 하나 만들고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자, 그 다음에 아티클을, 자, 여기가 이름이 되게 다양해요. 현업에서 쓰는 게 DTO라고 쓰는 데도 있고, VO라고 쓰는 데도 있고요. 엔터티 이렇게 쓰는 데도 있어요. 자, 그럼 뭘 쓸 거냐면, 사실 이거 아티클 자체는 보통 DTO라고 많이 쓰는데, 자, 저는 엔터티라고 해볼게요. 엔터티는 아마 여러분들이 DB 시간에 한번 배우셨을 것 같은데, 현실 세계에 어떤 사물이나 개념이 있을 때, 그렇죠? 그걸 프로그램 세계에서 그대로 본따서 만드는 걸 엔터티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뭐 VO로 배우셨으면 VO로 해도 되고 DTO로 배우셨으면 DTO로 해도 되는데 제 이제 수업을 나중에 확장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어차피 제가 엔터티를 쓸 거거든요. 나중에는 미리 저는 엔터티라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티라고 일단 할게요. 이렇게 4개의 패키지가 나오는데 이 4개가 또 아티클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패키지를 아티클 하나 만드시고 여기다 싹 다 넣어주세요. 여러분들이 뭐 코멘트도 만들 수도 있고 멤버도 만들 수도 있고 나중에 채팅 같은 거 만들면 챗도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이제 영역의 기능들이 생길 텐데 그런 각각의 기능들을 보통 도메인이라고 부르거든요. 도메인. 아티클 도메인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티클 도메인이 하나 생긴 거예요. 자, 좀 이번에